RF 신호를 측정하다 보면 신호는 잘 보이는데 그래서 이 값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판단하지? 라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단순히 신호를 보는 장비가 아니라 신호의 전력, 대역폭, 왜곡, 인접 채널 영향까지 수치로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골이 알려주는 스펙트럼 분석기엔 RF, 리스펙의 RF 교육 시리즈 15번째 주제로 RSA6265를 사용한 마커와 자동 측정 기능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톤 신호와 64컴 신호를 실제로 측정하면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정 기능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데모는 두 가지 신호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DG6104에서 생성한 투톤 신호입니다. 400MHz 중심에서 20MHz 스페이싱을 가지는 두 개의 톤을 생성하고 1VPP 수준으로 출력합니다. 이 신호를 통해 마커, 피크 서치, 피크 테이블, 마커 투 센터, 그리고 TOI 개념까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DSG3136B IQ에서 생성한 2GHz 대역의 64컴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이용해서 채널 파워 ACP, OBW 측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DG6104를 사용해 투톤 신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400메가 중심 기준으로 20MHz 떨어진 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즉 400MHz와 420MHz 위치에 각각 톤을 생성해서 총 20MHz의 스페이싱을 가지도록 구성합니다. DG6104에서 이렇게 투톤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합니다. 투톤 신호는 RF 시스템의 선형성이나 왜곡 특성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제 RSA6265에서 GPSA 모드로 들어갑니다. 센터 프리퀀시는 410MHz로 설정하고 스팬은 100MHz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톤과 그 사이 영역까지 충분히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커 기능입니다. 마커는 특정 지점의 주파수와 파워를 읽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마커를 첫 번째 톤에 위치시키면 해당 톤의 정확한 주파수와 전력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크 서치 기능입니다. 피크 서치를 누르면 장비가 현재 화면에서 가장 높은 피크를 자동으로 찾습니다. 투톤 신호에서는 두 개의 주요 피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크 서치를 이용하면 빠르게 메인 신호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크 테이블 기능입니다. 피크 테이블은 화면 안에 존재하는 주요 피크들의 주파수와 레벨을 리스트 형태로 보여줍니다. 실무에서는 슈퓨리어스 분석이나 하모닉 분석 시 매우 자주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피크 테이블의 장점은 여러 피크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화면에서는 400MHz와 420MHz 톤이 각각 표시되고 추가적으로 왜곡 성분이나 스퓨리어스가 있다면 함께 리스트업 됩니다. 이번에는 델타 마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준 마커를 첫 번째 톤에 두고 델타 마커를 두 번째 톤으로 이동하면 두 톤 사이의 주파수 차이와 레벨 차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데모에서는 두 톤 간 간격이 20MHz이므로 델타 프리퀀시 값이 약 20MHz로 표시됩니다. 또한 두 톤의 출력이 동일하다면 델타 앰플리튜드는 거의 0dB 수준으로 보이게 됩니다. 현재는 두 톤의 앰플리튜드 차이가 0.1dB 수준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커를 사용하다 보면 특정 신호를 화면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마커 투 센터 기능을 사용하면 선택한 마커 위치가 자동으로 센터 프리퀀시로 설정됩니다. 신호를 확대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컨티뉴어스 피크 기능은 가장 높은 피크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발진기 웜업이나 주파수 드리프트가 있는 환경에서 신호 변화를 추적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투톤 신호를 측정할 때 자주 보는 항목 중 하나는 TOI, Third Order Intercept입니다. RF 시스템이 완전히 선형이라면 두 톤만 존재해야 하지만 실제 증폭기나 RF 회로는 비선형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왜곡 성분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3차 왜곡 성분은 원래 톤 주변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400MHz와 420MHz 톤이 있다면 380MHz와 440MHz 부근에 IM3 성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의 레벨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선형성을 평가하는 것이 TOI 측정입니다. TOI 값이 높다는 것은 시스템의 선형성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TOI 값이 낮으면 출력이 증가할수록 왜곡이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통신 시스템의 파워 앰플리파이어에서는 TOI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디지털 변조 신호 측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DSG3136B IQ를 사용해 2GHz 대역의 64쿼암 신호를 생성하겠습니다. DSG3136B IQ를 이용해 쿼암 신호를 생성하려고 하면 울트라 IQ 스테이션을 통한 생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PC에 울트라 IQ 스테이션에서 1메가 샘플 퍼 세크 심블 레이트의 PRBS 9 타입의 데이터를 가지는 64쿼암 신호를 생성해주고 장비로 다운로드해준 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G3136B IQ에서 캐리어 프리퀀시는 2GHz로 설정하고 64쿼암 변조를 활성화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실제 통신 신호처럼 일정 대역폭을 가지는 디지털 변조 신호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제 RSA 6265에서 센터 프리퀀시를 2GHz로 변경합니다. 스팬은 처음에는 20MHz 정도로 넓게 설정해 전체 신호 구조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CW 신호와 다르게 64쿼암 신호는 에너지가 특정 한 점에 모여있지 않고 일정 대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조 신호는 피크값 하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고 전체 대역 기준 측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채널 파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파워는 특정 대역 안에 전체 전력을 적분해서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디지털 변조 신호에서는 실제 송신 전력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측정입니다. 측정 모드를 채널 파워로 변경한 후 프리퀀시와 스팬을 다시 영역에 맞게 맞추어 줍니다. 그 후 매스 셋업 메뉴로 가서 채널 셋잇을 선택하여 채널 프리퀀시와 채널 스팬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64쿼암 신호 대역폭 기준으로 장비가 자동으로 전체 채널 전력을 계산합니다. 이때 에버리지 넘버를 변경하여 평균값의 수를 변경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크값이 높다고 해서 전체 전력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변조 신호는 전체 채널에 걸쳐 에너지가 분포하기 때문에 반드시 채널 파워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은 OBW Occupied Bandwidth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BW는 전체 신호 전력 중 일정 비율, 일반적으로 99%가 포함되는 실제 점유 대역폭을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매저 세팅에서 OBW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OBW 측정을 실행하면 장비가 신호 전력을 적분하고 그중 99% 전력이 포함되는 좌우 주파수 경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출력단 비선형 왜곡이나 필터 문제로 인해 신호가 넓게 퍼진다면 OBW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OBW는 단순 폭 측정이 아니라 신호 품질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음은 ACP, Adjacent Channel Power입니다. ACP는 메인 채널 옆에 인접 채널로 얼마나 많은 전력이 새어나가는지를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매저 세팅에서 ACP 모드로 들어오고 매스 셋업에서 메인 채널 밴드위스와 에이전트 채널 밴드위스, 채널 스페이싱을 설정해줍니다. 정상적인 64쿼암 신호에서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메인 채널 안에 집중되고 인접 채널 전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ACP가 안 좋은 신호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DSG3136B IQ에서 해당 신호의 파워를 8dBm으로 높여 증폭기를 포화 영역에 가깝게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호 양쪽 어깨 부분이 올라가며 스펙트럴 리그로스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상 신호와 왜곡된 신호를 비교해보면 왜곡된 신호에서는 인접 채널 영역으로 에너지가 퍼지면서 ACP 값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투톤 신호를 이용해 마커, 피크서치, 피크테이블, 델타 마커, 마커 투 센터, TOI를 설명했고 64컴 신호를 이용해 채널 파워, OBW, HP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측정값들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TOI는 시스템 선형성을 평가하고 ACP는 인접 채널 간섭 수준을 평가하며 채널 파워는 실제 송신 전력을 평가하고 OBW는 신호가 규격 대역 안에 들어오는지를 평가합니다. 즉 RF 측정은 단순 숫자 확인이 아니라 시스템 상태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스펙트럼 분석기에 들어있는 TG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F 교육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